개인정보법 위반 시 처벌 엄중하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형의 정보가 때로는 유형의 자산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가지고 있는 정보로 무궁무진한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누군가는 안일하게 입력하고 제공한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라 할지라도 잘못된 관리 방식으로 인해 제3자에게 유출된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크고 작은 개인사항을 입력하는 것은 흔한 일 중 하나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집하며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불상사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입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본인의 신상명세를 입력하고 체크박스에 동의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합법적으로 선행되었다고 해서 유출 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필요성의 한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입수한 자는 그것을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서 지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죠. 비록 개인의 신상명세 관리와 연관된 법적인 규정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취급을 소홀히 했을 경우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을 거라는 것은 예상하셨을 텐데요. 우리는 이름부터 휴대전화의 번호 그리고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정도를 개인적인 정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규정하는 사적인 정보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인정되는 것일까요? 현행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성명부터 직업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그 사람의 전반적인 신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개인의 정보에 한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연상할 수 없어도 다른 항목들과 연관지어 보았을 때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면 전부 마땅히 법적인 유출이 금지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자의 고유한 정보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 적절한 처리 과정을 규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주요한 골자는 바로 해당 인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의 신상명세를 수집하고 이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며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50구조는 만약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부적절한 방법 또는 기망으로 정보를 모았거나 그런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어냈다면 이때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면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건 역시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이러한 사항을 어겼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권한이 없거나 이미 허용된 범주를 넘어선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상명세 데이터를 고의로 위조하거나 변경, 훼손이나 유출했다면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때도 동일한 법정형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그 법적인 제재가 만만치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해당 데이터를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받은 자 역시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였는데요. 만약 타인의 신상명세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권한이 없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개인의 이득 또는 부적절한 목적에 의해 가담했다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기한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법 위반 성립에 있어 고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물론 정작 당사자는 모른 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항이 악의에 의해 거래 또는 유포되고 있다면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법적 제재를 통해 방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어난 일로 인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철저한 태세로 방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요즘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의 이름이나 휴대전화의 번호를 구글링해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이렇게 타인의 과거나 활동 내역에 대해 누구나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개방적인 시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상명세가 유포된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였는데요.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과 관련한 작은 부분이라고 해도 전 세계적인 교류가 가능한 인터넷 공간상 사용 범위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에 연루되었을 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특히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가해자로 전락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처벌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적인 유포 과정의 결과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게 되거나 각종 스토킹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유출로 비춰졌던 일이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범법 행위에 이용될지 예측이 쉽지 않기에 2차적인 피해부터 3차적인 피해까지 이어졌을 때의 여파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 하나에 불과한 것 같은 일이지만 실제로 검토해보면 위치정보보호 이용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령들 역시 위반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하나의 행위에 여러 가지 조항에 근거를 둔 처분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결코 쉽지 않은 경우라고 하겠는데요. 이럴 때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법리적인 접근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그에 맞는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